자, 제가 지금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 나머지 케이스를 지금 물어보신 분들의 것들을 지금 이게 공통적으로 대답해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러면 이 아이 어떻게 할까요? 2학기 시간 벌어 보십시오. 그리고 자꾸 지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예측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제가 자기충족적 예언에서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버님이 얘 아무래도 못할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으면 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 안에 부정적인 예측이나 부정적인 어떤 추측이나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 그걸 빨리 알아차리시면서 아, 지금 이 마음이 우리 아이를 붙들고 있겠구나. 아, 이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내 마음을 다스리셔야지 2학기 때 아직 기회가 있는데 충분히 학업 중단 숙려제 쓰고 이러면서 기회가 있는데 왜 이 아이가 이미 자퇴를 했다라고 결정을 하시고 이렇게 좌불안석 과연 괜찮을까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의 패턴으로 준비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시죠? 지금 패턴으로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케이스에 대한 이 모든 케이스에 대한 해답일 수도 있고 솔루션일 수도 있는 걸 말씀드립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저에게 상담을 왔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 상담 올 때 아예 저를 유튜브에서 저를 검색해서 저를 찾아서 나는 이 사람에게 상담받고 싶어 해서 아이가 저를 지정해서 들어온 케이스였고 상담 결정을 제가 감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상담을 내가 할 수가 없어서 그러고 있던 차에 아이가 이미 자퇴를 한 케이스였는데 얘가 자퇴하기 전 상황을 놓고 보면 얘는 이렇게 지극히 건강한 청년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자퇴하고 상담에 합류했고 딱 3개월 만에 이 친구가 알바하러 나갔고 고깃집 알바를 통해서 260만 원을 벌었고 엄마 생일날 그렇게 원수 같았던 엄마랑 엄마 생일에 30만 원어치 밥을 사드리면서 엄마 생일 축하한다고 두 모자가 그렇게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나서 알바를 너무 열심히 하는 중에 제가 상담 좀 중단하자. 지금 더 할 게 없다 그랬더니 그러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바 끝나고 검정고시 준비할 때 연락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불과 얼마 전에 보름 전인가요? 20일쯤 전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박사님 저 다시 가겠습니다. 왜 다시 올 생각을 했니? 제가 지금 알바가 끝났는데 이제 공부를 하려고요. 근데 공부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와서 제가 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상담이 재개됐죠. 그리고 저하고는 2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심리적인 문제보다 학습적인 도움을 받고 싶다. 그래서 지금 장코치랑 학습 코칭을 진행하는 아이가 있는데 학교 다니는 아이들보다 더 훌륭하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보다 더 훌륭하게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모습을 보세요? 왜 이 아이가 지금과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구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자꾸 이 아이는 이런 패턴으로 가면 결국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판단하고 계시고 그래서 자꾸 그런 눈으로 이 아이를 쳐다보시고 계시면 진짜 1년 동안 이 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보시는 관점이 달라지고 나면 이 아이가 달라집니다. 저는 이 케이스는 그렇게 아버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기력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보진 않습니다. 다만 자존감이 낮다. 이건 맞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건 이 아이가 버림받음의 신념이 있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 대인관계에 심각한 어려움이 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버림받음의 신념이 강한 사람이었고 제가 그래서 스스로 나를 왕따시키면서 살았던 사람이고 어느 조직이든지 어디에 들어가서 나를 마이너로 뒤로 물러서게 했었던 게 제 안에 이 버림받음의 신념 때문입니다. 이게 사람을 참 골치 아프게 합니다. 물론 남편과의 관계도 이 버림받음의 신념 때문에 내가 그를 밀어내는 형태의 결혼 생활이었고 아들과도 물론 내가 버림받아줘야 되는 엄마여야 되니까 내가 아들을 스스로 마음에서 불편한 아이 이러면서 밀어낸 게 제 안에 이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해소하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고 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 잘못된 신념이 무의식에 숨어버리고 나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 삶을 통해서 제가 직접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 지금 이 아이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이 깊은 뿌리 깊은 이 상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주목하는 것이지 학교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학교가 뭐가 중요합니까? 대학을 어딜 나온다 해도 이 아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연애가 다 안 풀릴 거고 버림받음의 신념이 있는 여학생들 이런 여자들은 나쁜 남자랑 결혼합니다. 아니면 나보다 훨씬 못한 남자랑 결혼하든지 그래서 결국 그 결혼이 좋지 않게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좋지 않게 끝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평생 동안 지옥일 확률이 높죠. 그렇다면 지금 이 아이를 보실 때 아버님은 학교가 문제십니까?
아니면 이 아이를 볼 때 대학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대를 나온다 한들 뭐 할 거냐는 거죠. 끝끝내 불행한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 마음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주십시오. 학교는 어떻게든 해결될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두 분이 지지해 준다면. 이 아이를 회복해 줄 수 있는 길은 내가 사랑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 뒤에도 저한테 물으셨어요. 사랑을 주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랑은 주는 게 아닙니다, 아버님. 사랑은 내가 사랑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으로 존재하면 아이는 그 사랑을 그냥 느끼는 겁니다. 느낌으로 아는 거지 내가 사랑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좋은 옷을 입혀주고 좋은 학교를 보내주고 이 아이가 원하는 아이패드를 사주고 이런 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돈이 많은 집에서 왜 아이들은 우울하죠? 왜 그 유명한 신경정신과 의사는 강남 대치동은 우울증 천국이라고 정말 우울증 투성이라는 책을 쓰시고 이렇게 지금 유튜브에서 활발하게 왜 강남 대치동이 병들고 있는가를 왜 대치동에서 정신과 의사를 해서 돈을 버시는 그분은 왜 이렇게 신랄하게 대치동 엄마들과 대척점에 서면서까지도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거죠? 네,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좋은 교육 환경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걸 이제 아시는 거고 이제 위기 상황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책을 쓰는 거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유튜브에서 지금 활발하게 아주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자, 또 하나.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버스에 이런 광고가 붙었어요. 대한교원협의회인가 연합회인가 선생님들이 낸 어떤 선생님들 단체에서 낸 광고인데 학교가 붕괴되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광고였어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는데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학교가 무너지면 국가가 망한다? 그러면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를 경고하는 건가 이 광고가? 근데 그때 탁 치고 들어온 건 이미 망했구나. 학교 선생님들은 이미 망했다고 생각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국가가 무너진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구나. 그럼 누군가 나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학교는 무너졌습니다. 이거를 의식 있는 교사들은 이걸 이미 학교는 무너졌다고 자아 고백하고 있는 거고 자기 성찰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부모들은 무너졌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죽어도 학교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우리가 그렇게 세뇌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때는 개근상을 받으면 대단한 거라고 생각했고 아파도 학교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고 다리가 골절이 돼도 학교를 못 발짚고 다녔고 그렇게 우리는 세뇌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아이들이 아픕니다.